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파이 값을 한번 추정해 보고요. 더 나아가서 원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뭔가 이 파란색이랑 그 빨간색으로 표현된 점들이 있는데요. 이 점의 개수를 이용해서 사실 이 파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파이를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파이 값이 뭔지 확인해 보려면 그 매스를 임포트를 하고요. 이 매스.파이를 확인해 보면 3.141592라고 이렇게 파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미리 이제 계산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파이를 직접 추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과 같은 그 관계식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지름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각형 넓이 같은 경우 이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사각형의 넓이는 2r이니까 4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있을 때 공통되는 그 변수가 지금 r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식을 r 제곱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r 제곱은 그 원의 넓이 나누기 파이가 되고요. 밑에서는 r 제곱이 a 스퀘어 사각형의 넓이 나누기 4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파이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요. 파이 a 스퀘어 그다음에 4a 서클이니까요. 파이는 4배의 a 서클 나누기 a 스퀘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랑 원의 넓이만 구할 수가 있으면 그 파이를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때 각각의 넓이는 무작위로 요 사각형 안에 포함되는 점들을 무작위로 뽑아내고요. 뽑아서 그 점의 개수를 그 넓이로 카운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점의 개수로 근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좌표를 00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를 10, 여기는 11이라고 이렇게 좌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임의의 값을 꺼내 와서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꺼내오면 요 사이에 임의의 점이 될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랜덤이라는 그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요. 랜덤 안에 랜덤이라는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0에서 1 사이의 값을 그 남겨줍니다. 자, 이걸 두 번 실행하면 한 번은 x축의 값이고 한 번은 y축의 값으로 지정을 하면 xy 요 공간상의 한 좌표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방금 뽑아낸 좌표 값이 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그림을 보면요. 자, 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x 마이너스 중심점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y 중심점의 제곱은 r의 제곱 반지름 제곱이 되죠. 자, 이때 원의 중심은 우리가 0.5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랜덤 함수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 값이 0에서 1 사이니까 중점을 0.5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로도 0.5, 세로도 0.5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0.5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0.5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이 r도 우리가 1이라고 이렇게 둘 수가 0.5의 제곱이죠. 0.5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xy 값을 집어넣는데 0.25
r의 제곱이니까요. 0.25가 나오면 이 원주 상에 있는 좌표가 되는 것이고요. 요거보다 작은 이 안쪽에 있는 점들은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xy는 원 안에 있는 점이라고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로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랜덤에서 x값 뽑아오고요. 또 랜덤에서 y값을 하나 뽑아옵니다.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거리를 계산을 중심과 떨어져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해 보고요. 만약 다음과 같이 만약 그 계산된 거리가 0.2보다 작다라고 하면 true를 남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이 자리에 남깁니다. 그러면 여기 b 불리안이라는 단어를 따왔고요. be in circle 원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때 실행을 해보면요. xy 출력을 해주고요. be in circle. 예를 들면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 이런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alse, 원 바깥에 있는 점인 거고요. 0.373, 0.134인 경우에는 원 안에 있는 점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근사하기 위해서는 방금 했던 무작위로 xy 좌표를 끄집어내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xy 원에 포함되는 개수를 원의 넓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한 횟수는 그 사각형 안에는 반드시 포함이 되겠죠. 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랜덤을 시도한 횟수만큼 그만큼의 좌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각형의 그 좌표 개수를 사각형의 넓이라고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00번 시도를 했고요. 사각형의 넓이는 1000번, 1000이라고 보겠습니다. 점의 개수를 넓이로 그냥 간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클의 넓이는 일단 0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번을 반복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원의 좌표인지 아닌지를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원 안에 포함된 좌표라면 넓이를 1씩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파이는 아까 수식에서 4 곱하기 서클의 에어리어 나누기 스퀘어의 에어리어로 하면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3.1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런 식으로 뭔가 정확하게 파일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랜덤하게 값들을 뽑아내서 반복을 통해서 적당히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approximation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그 방법을 몬테카를로 메소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 이게 익숙치 않다라면 approximation 하는 방법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approximation이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받아들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코드 실행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랜덤을 넣어야 되겠죠? import 랜덤 넣고요. 네, 1000번을 반복을 합니다. 자, 원 안에 있는 점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좌표랑 원 중심과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자, 제곱을 해주고요. 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제곱을 해줍니다. 자, 원 안에 점인지 아닌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약 r이 0.25보다 작다라고 하면 true를 남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남기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코드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한 줄 써주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만약 서클이라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서클이라면 일씩 증가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파이는 추정하는 파이는 4 곱하기 에어리어의 서클 나누기 에어리어의 스퀘어. 자, 이건 앞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는 4 곱하기 서클 에어리어 그 다음에 스퀘어 에어리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작성이 끝났고요. python a.py bin석 여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bin석 clE 자꾸 틀리네요. 에어리어 서클 에어리어 서클 됐습니다. 출력을 안 해줬네요. 프린트 파이 3.128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10,000번 정도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1272 정도밖에 안 나오네요. 조금 많이 3.14, 159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 횟수를 늘릴수록 점점점 더 그 3.14, 159에 가까워지겠죠. 자, 어쨌든 비슷하게 동작한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n을 점점 크게 하면서 좀 추이를 좀 살펴보면은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똑같은 부분을 계속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approximate py라는 함수로 바꾸어 뒀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range 10,000부터 10, 100, 1000만, 100만까지 10, 100, 1000만, 10만 단위로 간격을 띄어가며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출력을 해보니까 만일 때는 3.146, 11,000일 때는 3.14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함수를 하나 만들 텐데요. df approximate 파이를 approximate 하겠다. n이라는 값이 주어지면요. 요거를 n으로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4칸씩 띄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approximate라는 함수가 일단 만들어졌고요. 자, n을 만부터 100만까지 10만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 100, 1000만, 10만. 너무 많네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너무 많습니다. 10, 100, 1000만, 10만. 자, 그리고 approximate 파이를 자, 이렇게 해주면은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가 normal n이 small n이니까 small n으로 바꿔줍니다. (3.13) 143 14 네. 어차피 랜덤하게 그 좌표를 뽑아오기 때문에 조금씩 뭐 증가가 돼도 근접하다가 다시 좀 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기는 합니다. 자, 하여튼 이것을 무한번 더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 더 많은 좌표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3.141592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 안에 그 속하는 점들만 골라내서 파일로 저장을 해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코드에서요. 10,000번을 반복을 하는데 a.csv라는 그 이름으로 write 쓰기 모드로 파일을 하나 오픈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점 뒤에 붙는 걸 우리가 확장 이름이라고 하는데 확장명이라고 하는데 보통 CSV라고 하는 것은 콤마 separated value 값들을 콤마로 이렇게 구분해 놓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자, 아까 그대로의 코드고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콤마로 그 값을 구분해서 출력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x를 문자열로 만들고요. 더하기 기호를 썼습니다. 더하기 기호를 썼고 또 y 콤마 separate로 하려면 여기를 더하기 기호가 아니고 콤마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콤마로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y를 문자열로 바꿔주고 한 줄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서클인 경우에 POS를 write를 해주면 a.csv에 10,000개 중에서 원에 포함되어 있는 좌표만 골라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콤마로 바꾸어 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문자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따옴표로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자체가 문자열 객체가 되죠. 그래서 문자열 객체에는 포맷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를 써주고요. 중괄호를 2개를 써줬으면 이 포맷 안쪽에도
변수가 값이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x가 첫 번째 여기에 출력이 되고요. y는 두 번째 중괄호 안에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콤마가 출력되고요. 그 맨 끝에는 역슬래시 n을 넣었으니까 한 줄이 띄워지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를 뭐 그대로 이용을 해도 되겠죠. 네, 10,000번을 반복을 하고요. 자, xy 숫자를 가지고 문자열을 만들었습니다. 맨 끝에 엔터를 넣어줘야지 한 줄이 띄어지죠. 자, 파일 라이트를 해줬고요. 라이트를 하기 전에 미리 오픈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작업이 잘 끝나면 클로즈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요. 자꾸 오류가 나네요. 그렇죠. 자, 이때 a.csv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크네요. 자, 이런 식으로 10,000개의 그 데이터가 들어 있고요. 자, 저희는 C 드라이브에 주라는 폴더에 a.csv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얘는 확장자가 CSV인 경우에 더블 클릭하면 엑셀로 오픈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00개 중에서 7,900개 정도가 그 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얘를 전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A를 누르면 되고요.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삽입 부분에 차트가 있는데요. 추천 차트 중에 분산형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하면요. 네, 다음과 같이 요 좌표에 해당하는 것을 플로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원을 하나 만들게 되죠. 개수를 좀 줄여 보겠습니다. 한 1000개만 한번 해볼까요? 1000개만. 아이고, 컨트롤 C를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을 멈출 수가 있고요. 자, 1000개만 했습니다. 한 700개, 800개 정도가 원에 포함됐네요. 자, 마찬가지로
차트. 자, 이번에 아까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좀 듬성듬성 그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엑셀을 이용하면 파일로 원에 속하는 점들을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그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장자를 CSV로 하면 엑셀에서 그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컨트롤 A를 눌러서 이 데이터 전체를 선택을 하고 두 번째 메뉴에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여기 차트 분산형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과 같이 그 요 XY 좌표를 플로팅을 할 수가 분산형으로 플로팅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원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쉽게 원 그림을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다양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콘솔에서 pip install matplotlib library라고 해주면 그 matplotlib library라는 패키지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설치를 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파이플롯이라는 녀석을 그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너무 이름이 긴데요. matplotlib-pyplot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 사용할 때는 plt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as plt라고 해줍니다. 보통 이렇게 쓰고요. 이거는 다른 이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보통은 plt라고 이렇게 하고요. 자, 코드를 다음과 같이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n은 10,000번으로 해줬고 x좌표, y좌표를 위해서 리스트로 선언을 리스트 객체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아까는 여기를 그 파일 라이트 문자열로 만들어서 그 파일에 저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좌표 따로 어펜드를 하고 y좌표를 별도로 어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펜드를 하고 나면 plt라는 객체에 scatter라는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이게 분산형 그 그래프를 그리라라는 녀석이고요. 그때 x 좌표의 모음, y 좌표의 모음을 리스트로 넣어주면 첫 번째 거는 x의 첫 번째 거, y의 첫 번째 거가 결합해서 하나의 좌표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끼리 x의 두 번째 값, y의 두 번째 값이 결합이 돼서 어떤 두 번째 그 좌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plt save figure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a.png라고 이렇게 해주면 그림으로 저장이 됩니다. 화면상에서 확인할 때는 plt.show라고 해주면 요 만들어진 그래프를 화면상에 다음과 같이 출력을 해줍니다. 자,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매트플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plot live 자,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걸 함수 안에다가 넣을까요? 네, 여기다가 함수 안에다 넣겠습니다. ptx x 이렇게 해주고요. 포인트 x 포인트 y를 빈 리스트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요. 주석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ppend만 해주면 되죠. ptx에 append x, pty에 append y를 해줍니다. 자, xy 좌표가 다 준비가 됐고요. plt에 scatter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ptx, pty. plt에 show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그림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이 좀 부족하죠? 점을 좀 늘리겠습니다. 10,000개로 하겠습니다. 네. 더 촘촘하게 원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도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plt에 save figure a.png라고 하겠습니다. 자, a.png가 만들어졌죠? 자, a.png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림판 같은 데서 사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이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몬테카를로 메소드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방법을 써서 그 파이도 한번 추정을 해 봤고요. 또 그것을 원으로 그림으로도 그려봤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그 파일로 좌표를 저장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거를 엑셀에서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으로 또 시도해보고, 또 매트플로 라이브러리의 기능을 이용해서도 바로 그 원을 그리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직접 시간을 내서 실습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